이재명 대표가 이제 결국에 피습된 지가 1월 2일 날 피습이 됐습니다. 1월 2일 날 피습되고 난 다음에 8일 만에 이제 퇴원을 했는데요. 퇴원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가지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따가 그 여론조사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나 이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반발이 엄청나거든요. 부산은 뭐냐? 부산은 진짜 무시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반발이 여론조사 결과로도 바로바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간과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태어나면서도 이렇게 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종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모르겠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가 정치권에서 사라지면은 그런 정치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정치가 됐든지 간에 쭉 정치를 봤었을 때 어떤 특정 정치 인물을 중심으로 4명이 극단 선택을 하고 그리고 5명이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4명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이렇게 사라진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범죄함이랑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분들이 하필이면 다 그렇게 극단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전현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정치를 그만 두십시오라고 하는 유서까지 남길 정도였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만 사라지면은 상대가 이렇게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음의 정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이재명 때문인 거 아닙니까? 죽음의 정치라고 하는 말도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해가지고 처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어요. 본인도 잘 알고 있으시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목숨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로 희망 있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퇴원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혹시 이런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을까 걱정이 좀 됐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자기가 그렇게 평상시에 지방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당초 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정치적 치적, 성남시장이 될 수 있었고 성남시장이 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치적이 성남시 그 의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그 분당에는 서울대병원이 또 있으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가고 그리고 차병원 가고 그리고 재생병원 가고 뭐 이렇게 큰 어떤 병원만 갈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의료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남시에도 성남시 의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이가 변호사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재명님이. 그래서 변호사일 때도 성남시 의료원을 강조를 했었고 성남시장이 되고 난 뒤에도 성남시 의료원의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 강조하면서 그게 자기 최대의 정책 치적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이 딱 지가 사건을 터지고 나니까 부산대까지는 당연히 갈 수 있죠. 부산에서 사고가 벌어졌으니. 근데 평상시에 자기였으면 부산대에서 헬기를 탄다라고 할지라도 어디로 가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성남시 의료원으로 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상인 거겠죠. 지가 평상시에 했던 얘기에 반의 반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근데 이제 서울대병원을 가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퇴원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혹시 할까? 내가 생각이 조금 짧았다. 내가 이제 평상시에 그렇게 지방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었는데 가족들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서울대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부산대에 있으면은 뭐 간병호 같은 거 하기 힘들다 보니까 내가 서울대로 올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성남 시민분들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서울대 병원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어쩔까 제가 진짜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래도 찌찌명도 양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얘기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된다. 어느 날인가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절망을 잉태하는 죽음의 정치가 됐다. 다 쥐 때문인데.
그렇잖아요. 지만 없으면 다 이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인 것인데 전혀 지금 반성은 하지 않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진짜 아직까지도 이재명이가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릴리님인가요? 릴리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성남시 의료원의 적자가 1년에 6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적자가 아니라 매해마다 적자가 600억 가까이나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인 것이죠.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니까 아셨을 텐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구수 대비 의사 수가 몇 명이냐? 그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애당초 대한민국 지금 의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선진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여러분들 뭐 감기 걸렸을 때 뭐 몇 날 며칠 걸려가지고 치료받으세요? 나 감기인데 그럼 바로 그냥 병원 앞에 아무데나 가가지고만 몇십 분 만에 치료받고 끝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수십만 원씩 내야 됩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 시스템이 NHS라 그래가지고 다 무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수술을 받든지 간에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되게 선진화되어 있는 거다 좌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거기서는 무료로 만약에 감기 치료 받겠다라고 하면 몇 주 기다려야 됩니다. 뭐 몇 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냥 다 낫는 거지 뭐. 그다음에 뭐 뼈가 부러져더라도 그거 수술 받겠다면 6개월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새 뼈가 다시 다 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뭔가 치료받겠다라고 하면 영국도 프랙티스라고 하는 개인 의사한테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또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거는 그것도 망상이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런데 민주당이 망상의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두 가지 법안 그거 전부 다 지방의료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안인데 그것도 여당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논지에서 이거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그게 뭐 적합하지 않다라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무시하고 야당이 그냥 단독으로 처리해버렸거든요. 그랬던 인간들이 이재명이가 저렇게 찢기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좋은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아야지. 정청래 같은 인간 튀어나와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제가 봐서는 그래서 태어나고 난 뒤에도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이 뭐 영길이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그 머리가 깨졌잖아요, 그렇죠? 영길이가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그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전문가 아닌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다 보니까 이 뇌가 좀 충격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길이가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전문가 아닌 전문가들의 소견이 있는데 이재명은 모르겠어요. 목을 찢긴 것인데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게 뇌에도 좀 피가 좀 덜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감각이 돌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청래 같은 경우는 오늘도 그 최고위 회의하면서 무슨 그 휴대폰으로 지가 사진을 막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의심했던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몇십 센치 가까이 되는 그런 흉기로 목이 찔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출혈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있냐? 그 목에다가 대고 있는 휴지를 봤었을 때도 그게 이제 붉게도 안 되던데 어떻게 그렇게 출혈이 적을 수가 있냐? 그게 이제 저희 의문의 포인트였잖아요. 그거를 지가 반박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사진 휴대폰으로 막 공개하면서 이것 봐봐라, 옆에 지금 벽에 그게 흐르고 있다. 그러고 앉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닌 거죠.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포인트는 출혈이 얼마나 있었냐, 그게 있었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구가 뭐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이 다친 거는 분명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이후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 그 찰나의 순간에서조차도 이재명이가 위급한 상황에서조차도 그 특권 의식이 발휘가 됐던 거 그거에 지금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지금 이재명이는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으로 가면은 더 지금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민주당이 매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도 처음에 이제 약간 한 3, 4일 정도 눈치를 보다가 약간 한 3, 4일 정도 딱 눈치 봤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눈치 보고 난 다음에 대번에는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용산에서 그때 이제 청와대 이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다라는 진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폐륜적인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찌쯔명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며칠 정도 조금 눈치 보다가 이거 정치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당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약간 좀 정상인들의 발언을 하는가 싶더니만 대번에 이제 나와가지고 박찬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경찰에 대해서. 그 서은숙 같은 경우는 범죄자와 배경을 감출 수 없다.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채널A 라이브 나가서도 상대방 패널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뭔가를 숨기려고 한다. 아니 근데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경찰이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뭔가 사건을 숨긴다라고 한다면 왜 숨기겠습니까? 찍힐까봐 두려워가지고 숨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뭐 어떻게 내가 뭐 해를 입을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뭘 숨기겠습니까? 개딸들이 됐거나 찌째명이 됐거나 그런 애들한테 찍힐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숨기면 숨겼지 뭐하러 숨기겠냐고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어제 그 패널 분들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지금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냐, 우리의 어떤 그 정상적인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은 것인데 공범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그 단독 소행이다라고 얘기했다가 공범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70대 뭐 그분이었나? 그 뭐 이제 그 입장문. 이제 그분의 표현은 이제 피의자 표현으로는 그 이제 그 변명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 그 변명문 8쪽짜리 가까이 되는 거를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내가 피습하고 난 뒤에 언론사한테 뭐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뭐 그 시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경찰이 이제 그 뭐 공범이다라고 체포영장까지도 막 발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서 그거는 기각을 시켰죠. 근데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공범의 존재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인식 구조는 뭐냐면 공범이 일단 있어야 된다. 왜? 그 공범이 뭔가 국민의힘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범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뭔가 지시 아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라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의 인식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죠. 정신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 지금 피의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피의자가 당적이 뭐가 됐든지 간에 국민의힘 소속이었거나 민주당 소속이었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거는 그냥 한 개인의 일탈 행동인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무슨 뭐 이 사람한테 뭐 사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에서 뭐 이 사람한테 뭐 사주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뭐냐, 당적이 뭐냐 이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고,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홍익표가 불과 일주일 전, 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범이 중요하다. 윤희원 경찰청장 불러다 놓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공범이 중요하다. 그 공범이 뭔가 그리고 지금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태극기 집회 같은 데 나갔다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피의자가 됐거나 공범이 됐거나 두 사람이 전부 다 뭔가 국민의힘이랑 연관이 되어 있을 거다.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뭔가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다라고 지금 민주당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신 뭐 창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팩트를 우리가 몇 가지를 또 짚어봐야 되는데,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부산대 병원과 서울대 병원 양측 사이의 그 입장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이 됐던 거는 부산대 병원의 요청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민주당의 반응이었고, 그리고 서울대 그 민 교수라고 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부산대학교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원시킨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서울대랑 그 민주당의 주장이죠, 그렇죠? 근데 부산대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가 요청한 적이 없다. 우리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게 부산대 입장이에요. 다만 가족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은 김혜경 씨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김혜경 씨가 아내는 맞으니까. 그래서 김혜경 씨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김혜경 씨가 됐거나 가족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가족 요청보다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 이제 피습을 당했던 그 순간에도 누구의 의식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 리짜이밍의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의 의사가 있었다라는 게 우리가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서울대 병원으로 이동이 된 것이지 부산대가 해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철저히 그러니까 특권 의식이 발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뭐 처음이다라는 식으로 어제 그 채널A 라이브에 나왔던 패널분들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다, 뭐 처음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산대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전례는 제로입니다.
왜냐? 부산대병원은 어떤 병원이기 때문에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는 권역별 외상 그 응급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랑 비교해 보더라도 이 외과적인 수술에 대해 가지고 수많은 전문가들 수치로 보더라도 몇 배 가까이 되는 전문가들이 있는 게 부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9cm 이 정도 찍힌 것 같은 경우는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수술을 하고도 남는 것이죠. 레지던트 불러다가 해도 충분히 수술할 수가 있을 법한 그런 수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산대학교가 이미 이런 분야에 대해서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부산대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전례는 제로라는 겁니다. 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 부산대가 최고니까. 근데 거꾸로 진주 경상대병원이나 창원 삼성병원이나 다른 어떤 병원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꽤 많다라는 겁니다. 왜? 부산대병원이 최고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야 부산대에서 원래 다른 병원으로 많이 간다. 이재명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산대에서 이렇게 헬기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빈번히 있다. 싹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부산대 병원으로 오는 경우는 있더라도 부산대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미 팩트로서 우리가 확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그 서류 같은 거 뗄 때도 아무래도 서울대병원 자체가 권는 더 있으니까 그래갖고 서울대병원에서 떼는 경우도 있고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서울대병원에서 내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다. 서울대병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했던 내 상처다라는 거를 이제 좀 과장하기 위해 가지고 서울대병원에 갔던 그런 맥락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충분히 이제 이재명 그 특유의 특권의식 내가 이 지금 찰나의 순간에조차도 무조건 일단 서울대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까지 같이 이렇게 접해가지고 벌어진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참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정치를 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수라의 박성배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정치를 알아야 되는데 정치를 모릅니다. 아니 부산에 가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그것 때문에 부산에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런 상처가 발생했다라고 할지라도 부산에서 치료를 받아야죠. 부산에서 치료를 받고 난 뒤에 그리고 다음에 딱 이렇게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나와가지고 나는 내 피습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뭐 사랑으로 내가 보살펴 주겠다, 보듬어 주겠다. 물론 그게 이제 어디 뭐 바다에다가 던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그렇게 뭐 드럼통에다가 넣겠다가 하는 게 뭐 드럼통에 넣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보담어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내가 부산에 갔던 그 정치적 의미를 최대한 키우는 게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중의 기본일 텐데 이 인간 같은 경우는 그 순간에도 무조건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받겠다 정청래 막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뭐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 진짜 정치를 모릅니다. 그렇게 계속 해주면 우리야 땡큐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계속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지금 민주당이 지금 똥볼을 차고 있습니다. 아까 서은숙 얘기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범죄자와 배경 감출 수 없다.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마치 그러니까 이 피의자와 공범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또 서은숙이 미친 소리하고 앉아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멘트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대선 경쟁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재명 범죄자 만들기, 검찰 스토킹이라는 본질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말로 왜곡 포장되어 수많은 언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재명 악마 작업에 동화된 한 인간의 칼이 이재명 대표의 목을 찔렀습니다. 라고 하는데 미친 거죠. 마팅이 그냥 가 있다라는 말 말고는 제가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재명 범죄자 만들기에 지금 언론들이 동원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은 범죄자예요. 이재명 전과 4범입니다. 전과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전과가 4범 이미 범죄자인데 무슨 놈의 범죄자 만들기예요. 범죄자 만들기에 지금 일조하고 있는 게 이재명 주연이고 이재명 조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나서가지고 전과 5범, 6범, 7범, 8범이 되겠다라는 게 이재명인데 이미 범죄자인 사람한테 무슨 놈의 언론이 범죄자 만들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검찰 스토킹?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 개딸하면 두고 이제 초대해가지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 스토킹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스토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인식 구조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검찰은 수사를 하는 거예요. 왜 수사를 합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근데 지금 서은숙 같은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검찰이 왜 수사를 하냐 이거잖아요.
수사라는 거를 갖다가 스토킹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제1야당 지금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인간이 수준이 지금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범죄 혐의가 있어서 그냥 범죄 혐의도 아닙니다. 이따가 그 강태규 얘기도 할 텐데 강태규 그 부장판사라는 인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무슨 뭐 조선시대 사또냐? 증인이 뭐 한 50명 가까이가 되는데 내가 그거 언제 다 하고 앉아 있냐? 이런 지금 수준을 보이고 있는 사법부다 보니까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서은수도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정당이 사법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마비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금 이런 잡스러운 인간까지 뛰쳐나와가지고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강규태 부장판사가 이렇게나 지금 강태규라고 했습니까? 강태규는 누굽니까? 네, 강태규는 뭐 저희 만화에 나오는 사람인 것 같고 강규태 부장판사가 그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놓으니까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서은수가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거를 가지고 검찰이 스토킹을 하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말로 왜곡 포장? 참 진짜 막 기가 찹니다. 아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왜곡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왜곡 포장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국에 이 선진국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인간이 사법 리스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가지고 누구를 막 찢었다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은 지금 한 4사람 가까이가 막 극단 선택을 했다 대장동 백현동 이거 뭐 우리가 범죄 혐의를 나열하는 것조차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명의 학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세상에 무슨 뭐 정치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잡스러운 짓거리를 해놨으면은 제명의 학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왜곡 포장이 되어 있다고? 홍익표도 마찬가지. 홍익표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정신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지금 피의자에 대해서 당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국민의힘인지 민주당인지 그 중요한 거 아니다. 그 정상적인 발언 아닙니까? 그랬던 인간이 갑자기 또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히 흘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홍익표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경찰이 얼마나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봐주기로 했습니까? 분당 경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기 남부경찰청 얼마나 이재명에 대해서 봐주기로 했습니까? 매번 봐주기를 해주다 보니까 검찰이 나서가지고 재수사를 해가지고 기소가 된 게 지금 2-3건 지금 정도가 되잖아요. 이재명의 아들 문제도 그렇죠. 이재명 본인 스스로의 문제도 그렇죠. 최근에 했던 김영애 법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이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불송치를 해버렸던 거. 그거 지금 조명은 씨가 직접 나서가지고 권익위 가가지고 조사 신청하고 검찰이 지금 재수사해가지고 기소가 된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지금까지 경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봐주기로 했고 그거를 민주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류사명이 같은 인간이 그 설치고 댕겼을 때도 경찰국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류사명이가 설치고 댕겼을 때도 민주당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개처럼 그냥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류사명 응원한다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지들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이것도 왜 입맛에 안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지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경찰에 대해 가지고 막 진짜 막 기가 찰 뿐입니다.